설마 내가 조사하는 다른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맛집 투어는 화인 캐피털의 투자를 받고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맞아. 그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나한테 맛집 투어에 대한 신용과 배경 조사를 의뢰했어. 조사해보니 맛집 투어에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조작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리고 지금은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이번 사건이랑 잘만 접목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리뷰 어플 시장엔 경쟁자가 많아서 맛집 투어가 정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장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플랫폼에 속해 있는 식당에서 영업 사고가 난다면 맛집 투어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홍보 서비스를 찾게 되겠지. 이건 내가 두 가지 의뢰를 취합해서 생각해 본 것뿐이야. 아직 증거는 없어. 그럼 설마 내가 연예인들 사생활이나 간통 같은 거 조사할 줄 알았어? 이거 실망인걸? 서리언 씨가 날 찾아왔을 때 광 사장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줬어. 근데 그때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없었는데. 낯이 있다고? 최근에 본 적 있는 사람이야? 방 사장님과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걸 보니 사모님일 거야. 사진에 2028년 3월이라고 적혀 있어. 작년에 찍은 사진인가 보네. 방 사장님 연세의 아들이 있다면 노바다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해. 사진 속의 방 사장님은 쾌활해 보이는데 지금은 낚시라고 하니까 생각난다. 너 해산물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래? 살 좀 찌면 어때? 넌 너무 말랐어. 저 CCTV는 망가진 것 같아. 해체해봐야겠어. 걱정 마. 나 날쌔잖아. 보니까 딱딱한 걸로 쳐서 깨진 것 같아. 와이파이 증폭기가 고장났어.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없네. CCTV는 뭔가 딱딱한 물건으로 쳤을 거야. 스프링이 고장났는지 메모리 카드가 안 나오네. 하지만 조금만 손보면 메모리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맛집 투어에서 악플을 쏟아내는데도 회원료를 계속 내고 있다고?
노바다의 계좌번호도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노바다가 유력한 용의자네? 이 손으로 쓴 평가 글마다 성의가 넘치네. 방 사장님 요리 솜씨가 진짜 좋나 봐. 원가에 손으로 쓴 할인가가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노바다의 명함도 붙어 있고. 맛집 투어에서 방 사장님에게 홍보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었네. 노바다가 사건 발생 전에 여기 온 게 CCTV에 찍혔다면? 그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내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땐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공구는 탐정의 필수품이지. 실력 한번 뽐내볼까? 수리할 필요 없어요. 그 CCTV 제가 망가뜨린 거니까. 방 사장님, 사장님은 누군가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진작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바다라는 것도요. 할아버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을 감싸시는 거예요?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놈! 서리언 씨, 방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그걸? 그래요. 나와 아내 사이에 유일한 아들이에요. 27년 전, 갓 20살이 되던 해, 꿈에 그리던 미림대학에 합격했다며 여행을 간다고 야단이었죠. 기뻤던 그때 고속버스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와 아내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학에 그리 가고 싶어 하던 아들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아내는 충격에 병이 들었어요. 결국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날 홀로 두고 가버렸죠.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레시피 한 권을 남기고 갔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의 레시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식당을 오픈했죠. 바다는 원래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죠. 아들과 너무 닮아서 매일 밤 퇴근 후에도 부엌에서 늦게까지 책 읽는 그 아이를 보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말이죠. 정말이지 다른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노바다는 정직하게 노력하는 올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네요. 당연하죠. 바다가 독극물을 넣는 이상한 짓을 한 건 다 그 악덕 회사가 협박해서 벌인 일일 거예요. 작년에 바다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말해줬어요.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잘리게 생겼어요. 얘야, 왜 그러는 거니? 어서 일어나 보렴. 도대체 누가 때린 거야? 응?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너를 때렸다고? 네가 왜? 회사 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 이번 달은 1억 원이나 부족해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따기 100대를 때려야 했어요. 회사 말이 치욕스러운 걸 알아야 용감해질 수 있대요. 세게 때리지 않으면 월급을 깎아버려요.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바뀔 수 없다.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에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너희 회사가 하는 건 불법이야. 어서 가서 사표 내고 오렴. 우리 고소하자.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일을 그만둬요? 요즘 취업난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대학도 어렵게 졸업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전 회사도 얼마 못 가 관뒀는데 또 그만두면 더는 와달라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도시에 있고 싶어요. 바다가 가난을 무서워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저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생각만 했어요. 그 아이는 한 달에 40만 원짜리 맛집 투어 회원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고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노바다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회원 같은 각종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프리미엄 회원은 한 달에 400만 원이나 하고 광고는 더 비싸서 사줄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제 거절로 영업 실적에 부담을 느꼈고 이때부터 나쁜 길로 들어서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버렸어요. 이건 다 맛집 투어 때문이에요. 나쁜 리뷰들로 도배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소란을 피우는 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에요. 옆에 있던 식당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기엔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저는 그저 바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약처 사람들이 가고 나서야 이 일이 바다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그래서 노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생수통도 씻고 식당에 남아있는 무독성 약물도 청소하고 CCTV까지 망가뜨리신 거죠? 근데 왜 범인이 노바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이번 일을 그냥 넘기시면 식중독 일으킨 식당으로 낙인 찍혀서 식당 문 닫으셔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아무도 못 먹게 될 거예요. 나도 그 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바다를 감옥에 가두고 싶지는 않아. 아직 젊은데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방 사장님, 노바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맛집 투어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노바다의 독극물 투여 사건은 맛집 투어의 경영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노바다가 입증만 해준다면.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회사한테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예요. 아가씨는 사실 변호사였군요. 진작 눈치는 챘어요. 내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희연이가 말해서 신분을 숨기신 거겠지요. 사실 변호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다만 변호사가 바다의 꼬투리를 잡을까 두려웠어요. 이미 다 지워놔서 아무것도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희연이를 단념시키거나 제가 돈을 덜 물어줘도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죠. 제가 두 분의 능력과 희연이의 고집을 과소평가했어요. 방금 위층에서 희연이에게 이 일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희연이도 저를 계속 설득했고요. 두 분이 저를 위해준다는 건 알지만 차마 바다를,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영감님, 변호사 찾아서 뭐라도 해보시려고? 그런데 어쩌나 상대편은 최고로 좋은 바델 변호사 사무소로 구했다던데. 이기지도 못할 게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나한테 홍보 서비스나 구매해보는 게 어때요? 할아버지 보셨죠? 저 인간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괜찮을 거야. 바다야, 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거야? 네가 한 짓이 범법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니? 범법?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그러실까? 증거 있어요? 영감님, 제주도 좋아? 잔소리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이젠 가짜 증거도 만들 줄 아세요? 겉으론 날 위하는 척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서는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시네. 정말 위선적이야. 노바다, 무슨 근거로 할아버지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당신한테 미안할 짓 한 적 없어! 헛소리 마. 나한테 당연히 미안해해야지. 내가 아들을 닮았다는 이유로 나를 미림시에 남아있게 하려고 대학 입시를 부추긴 거 아니야? 타지 사람이 미림시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집 사서 정착하면 된다고 누가 그래? 이 치열한 대도시에서 집세 내고 밥값 버는 게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 일인 줄 알기나 해? 나한테 이런 부담을 강요한 건 영감이니까 당연히 영감이 책임져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빠가 돼서 아들 사업 후원 좀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우리 회사 서비스를 사라고 한 건 다 서로 좋자고 한 거였어요. 영감은 사업 확장되고 나는 실적 달성하고 서로 이득인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놈의 명예가 뭔지 돈만 생기면 가난한 학생들 후원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봐. 사고 났다고 하는데
도움받은 애들 중에 누구 하나 도와주러 온 사람 있어? 대학 가야 하는 서리연 빼고 다들 달아나 버린 거지. 이게 바로 위선에 대한 업보지 뭐겠어? 어떻게 우리 회사 서비스 사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영감님이 이것만 사주시면 나도 이번 달 실적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놔! 노바다 씨,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시죠. 만약에 당신이 회사에서 협박당해 이런 일을 꾸몄다면 이를 증언해줄 시에 형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당신들! 우리 뒤에는 화인그룹이 있어. 너희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화인그룹! 알아들었으면 빨리 손 놔! 바다를 놔주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 법정에 서주세요. 저는 저런 놈 따위 후원한 적 없는 셈 칠 테니까. 영감이 어떻게 나한테! 뒷일이 두렵다면 다시는 방 사장님을 괴롭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괜찮아요. 의뢰 협의서 가져와 봐요. 서명할게요. 젊은이 말이 옳았어요. 그 악덕 회사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말로 바다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 회사의 뒷배를 늘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나이만 먹었지 이 아가씨보다도 용기가 없었네요. 맞아요. 얘는 제가 본 변호사 중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예요.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날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나도 그래. 널 못 본 동안 사실 항상 네 걱정뿐이었어. 너한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막상 널 만나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 3일 내내 해도 안 끝날걸? 변호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려나 모르겠네? 그게 저번 주에 왔는데 알았어. 사실 돌아온 지는 좀 됐는데 그동안 급한 의뢰가 있어서 널 보러 올 시간이 없었어. 그 손짓은 뭐야? 내 키를 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떨어질 때쯤 키가 160cm였으니까 당연히 커야지. 지금은 180cm 정도 돼. 어때요, 변호사님? 만족하시나요? 당연하지. 누가 준 건데. 좀 탔지? 그치? 너무 하얗면 샌님 같잖아. 내가 예전부터 구릿빛 피부가 되고 싶어 한 거 너도 알지?
내 말 좀 받아주면 어디 덧나? 너무 팩폭하지 말라고. 자, 거의 다 왔어. 바로 앞이 내 사무소야. 절대 실망 안 할 거야. 어떤 이상한 탐정들 때문에 사설 탐정이 파파라치랑 비슷하다는 오해를 받잖아.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난처해 하더라고. 그래서 은폐할 겸 그냥 골동품점을 차려버렸어. 덕분에 친구 사귀기도 훨씬 편해졌고. 자, 탐정사무소는 2층이야. 어때? 내 골동품점 훌륭하지? 아직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난 세기 것들도 독특한 시대적 여운이 담겨 있다니까. 모은다기보다 어떤 건 내가 갖기도 하고 어떤 건 알맞은 주인을 찾아주기도 해.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각자 다른 결말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이치지. (10분만) 기다려줘. 그 안에 메모리 카드 꺼낼 수 있을 거야. 못 믿겠으면 시간 재봐. 쥐꾸낀 아직 공부도 안 꺼냈다고. 아버님, 어머님은 잘 계시지? 돌아온 후로 아직 인사도 못 드렸네. 기밀 실험? 그렇다면 잘 됐네. 다음에 연락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드디어 미림시에 돌아왔다고 말씀드려. 네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내가 잘 돌봐줄 거라고. 흑역사 얘기는 하지 말자. 자, CCTV 다 고쳤어. 얼마나 걸렸는지 볼까? 말한 건 지킨다고. 방 사장님 진술에 따르면 노바다의 범행 시간은 금요일 아침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일 텐데 그 시간에 가게엔 아무도 없어. 방 사장님은 사고 감정을 받고 나서 맛집 투어의 상습적인 행포와 노바다의 실적 압박을 떠올리고 의심을 품게 됐을 거야. 게다가 노바다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잘 모르셨으니까 그냥 물통에 독극물을 뿌리는 게 이렇게 많은 단서를 남겼을 줄을 모르셨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럴 필요 없어. 조금 있다가 검사 결과마다 내가 정식 규격 보고서에 맞게 출력하고 서명해 줄게. 아마 효력은 같을 거야. 난 평범한 탐정이 아니거든.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쓸 생각이야? 맛집 투어 위주로 아니면 노바다 위주로? 괜찮네. 그럼 노바다의 범행 동기는 어떻게 증명하려고? 맞아. 방 사장님이라면 평점 어플에서 평점을 낮게 받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썼을 테니까. 식당에서 안 좋은 사고가 발생해야만 홍보 마케팅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제 노바다가 범행을 저지를 기회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 예를 들면 시간적 여유라든지. CCTV에는 노바다가 온 것만 찍혔지 그가 다자바를 들고 왔다는 건 찍히지 않았어. 게다가 노바다는 자기가 먼저 나섰. 지문은 우리가 추측한 내용이긴 하지만 노바다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사에게 대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 식당 정수기에서 영수증과 일치하는 지문과 다자바 성분을 발견했잖아. 사고 감정 보고서에서도 식중독을 일으킨 성분이 다자바 성분과 일치한다고 나와 있어.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번 사건이 위험물질 투여 사건이라는 걸 밝히기엔 충분해. 좋아. 정신없었더니 피곤하지?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잠깐! 내가 변호사 사무소까지 데려다 줄게. 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마음이 안 놓인단 말이야. 왜 그래요? 사건 조사는 잘 끝났어요? 맞아요. 사건이 화인과 관련 있나요? 그래서요. 화인이 당신을 위협했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잘했네요. 역시 우리 테미스 사람다워요. 화인 자본이 정식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투자했다고 해도 무서워할 거 없어요. 만약에 화인이 그런 회사 때문에 우리 변호사 사무소와 협력을 끊겠다 하면 우리도 끊죠 뭐. 만약 화인그룹 회장 유원이 혹은 후계자 유신우가 이 일로 당신을 귀찮게 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당신을 도와 화인을 박살낼 테니까. 왜 웃어요? 할아버지가 주방 은밀한 곳에 CCTV가 있다고 했어요. 노바다가 설치하자고 해서 다셨대요. 직원이 게으름을 피우나 감시하려고 설치한 건데 할아버지는 이 증거를 안 쓰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직접 노바다를 감옥에 보내는 게 되잖아요.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노아, 나야. 조사팀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어. 절차에 따라 네가 심리평가를 진행해줘. 이 일 이야기만 하자고. 사적인 건 묻지 마. 알겠어. 곧 만날 자리를 주선할게. 정식당 식중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전 바델 변호사 사무소 차은재입니다. 전 장강우 씨 등 6명을 대표하여 정식당을 기소합니다. 지난 3일 금요일 장강우 씨 등 6명의 손님은 정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관리 소홀로 어묵탕에 사용된 물에 살충제가 들어가 있어 제 의뢰인들은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 의뢰인들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식욕을 완전히 잃었으며 매일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들은 정식당을 상대로 피해자 전원에게 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 측 이의 있나요? 위자료를 못 내겠다고요? 변호인을 앞세워 헛소리를 하는군요. 식중독 사건은 식약처의 사고 감정 보고서를 근거로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노바다는 현재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세요. 인정합니다. 노바다 씨는 증인으로 나와주세요. 그 늙은이가 미쳤나 보네요. 날 물고 늘어지다니. 증인의 말투가 험하긴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건 방철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몰래 유해한 살충제를 구입하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건 당신 억측이야. 영수증에는 일부 계좌만 나와 있고 그건 내 계좌가 아니야. 내가 샀다고 해도 그게 독을 탔다는 증거는 아니죠. 임대한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산 거예요. 그 늙은이 만나러 갔다가 흘렸나 봐요. 당연히 사건 발생 후죠. 우리 맛집 투어는 맞춤형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요. 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방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구두쇠는 돈 때문에 식당 판판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들은 방철원에게 부재소 합의까지 제안했으나 피고는 위자료 지급을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난 그 노친네한테 고급 회원 가입을 권유하러 갔어요. 식당이 없길래 좀 기다린 것뿐이에요. 근데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왔죠. 재판장님, 증인의 설명은 합리적입니다. 증인은 성실한 영업팀장일 뿐입니다. 매일 실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 목이 말라서 펌프에서 생수를 좀... 그건... 펌프에서 물이 너무 안 나오길래 해체하여 점검한 것뿐입니다. 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내가 왜 식당에 그런 걸 살포하겠어? 미림시에 왔을 때 난 고등학교를 중퇴한 알바생이었어요. 방 사장님이 검정고시를 보라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대학에 진학해 운명을 바꿨죠. 사장님께 늘 감사했어요. 맛집 투어에 입사한 후에도 식당 경영을 도왔고요. 그분을 해칠 이유가 없다고요. 피고 측 변호인, 언행에 주의해 주세요. 증인의 혐의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이 준비한 게 다 떨어졌나 봅니다.
실적을 올리려고 독을 탔다니 인정 못합니다. 녹음으로 증인과 방철원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입증되는군요. 그렇다고 증인의 범행이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피고 측 변호인, 펌프에 증인의 지문이 있다고 했죠? 증인의 지문만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고의로 펌프를 해체하여 유해 물질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구를 써서 분말 살충제를 필터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지문이 남지 않겠죠. 그렇다면 식당이 져야 할 책임은 더욱 커집니다. 피고 측 변호인, 본인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 같군요. 피고 측 변호인, 증인의 혐의가 크지만 여전히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제출하시죠. 변호사님, 나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바다는 더 이상 그때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그 악독 기업에 당했어요. 내 아들 같던 모습은 다 사라졌죠. 재판장님, 방철원은 법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숙하세요. 방청객은 재판 과정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그 CCTV라니. 증인, 해명하시겠습니까? 전 아닙니다. 재판장님, 제가 원해서 한 짓이 아닙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압박이 심했어요. 동료들 실적도 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저만 처벌을 받는 건 억울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이 잡아주세요. 증인, 유해 물질을 탄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까? 본 법정은 선고합니다. 원고 장강호 등 6명은 정식당의 잘못으로 식중독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사건의 성질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법정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본 사건의 형사 재판이 종료된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노바다를 수사기관으로 이송시키세요. 박철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다 내 탓이다. 그때 널 집에 가두고 회사에 못 가게 했다면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텐데. 뭐야, 백은호에게 진 것도 모자라 테미스의 주니어 변호사한테도 지다니. 말도 안 돼. 재판을 배정합니다. 무슨 생각해요? 재판 당일 왜 녹화 영상을 먼저 제출하지 않았죠? 의뢰인은 감정에 좌우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성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게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방 사장님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어요. 방 사장님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됐습니다. 일선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들은 흔히 그래요. 이성이 부족하지만 아니에요. 헤이슨 가루약이 이번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방 사장님이 복용하나요? 방 사장님 정신 상태는 어떤가요? 그렇군요. 윤노아라는 심리학자에게 보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기 곤란한데 대신 다녀와 줄 수 있나요? 주소는 서류 봉투에 적혀 있어요. 윤노아와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 개인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대화할 때 주의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수고 좀 해줘요. 가는 길 조심하고요. 말해봐요. 투자 결정할 때는 시원시원하더니 지금은 왜 말이 없죠? 본부장님, 저희도 맛집 투어의 실적이 식당들을 쥐어짜내 올린 걸 몰랐습니다. 그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춰서 소문은 들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화인에서 투자한 빅데이터 센터는 장식품입니까? 매년 수백억을 투자하는데 그 정도도 처리할 능력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들한테 법정에서 소송하라고 했나요? 당신들은 기업의 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사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군요. 맛집 투어에서 식당들을 쥐어짜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허위로 악플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나와 화인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심해요. 내가 화인그룹을 이끄는 동안에는 더러운 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돌아가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요? 됐고, 당신이나 책임져요. 화인 캐피탈은 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에요. 당신 덕분에 그곳 기강이 무너졌군요. 그 맛집 투어 대표가 당신 친척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유 본부장님, 그래도 회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니 법적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나가봐요. 이제 화인그룹에 발붙일 생각 따윈 안 했으면 좋겠군요.